한서연은 자신의 손에 든 우산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무심하게 잿빛비를 쏟아냈고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섞여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의 마음도 이 도시의 날씨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잿빛이었다. 촉망받던 신입 건축가였던 그녀는 낡은 계약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눈에 거대한 빌딩 숲, JT그룹의 본사가 들어왔다. 그곳은 그녀가 동경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닿을 수 없는 높은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비를 맞지 않도록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괜금과 함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운전석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응급구조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고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우산을 내던지고 차로 달려갔다. 찌그러진 차 문을 힘껏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고 길게 버려져 있던 굵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정확하고 강하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쳤다.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치워내고 차 안에 갇힌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매 지혈을 위에 댔다. 그녀는 그의 맥박을 짚었다. 차분하게 그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몸이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생각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에 안도하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그 남자가 JT그룹의 총재인 강민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13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중학교 시절 우연히 만났던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은 낡은 원룸 아파트에서 건축 잡지를 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강민혁 총재의 비서실장 김민준입니다. 총재님께서 한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강민혁 총재, 그가 왜 나를 그녀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혹시나 그녀의 도움이 그에게 어떤 인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지정된 장소로 향하자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JT그룹의 본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김민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총재실로 향했다. 그곳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 남자. 그는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것처럼 잘생겼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깊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앉으세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자리에 앉았다. 강 총재님, 저는 그녀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에게 며칠 전의 일에 대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침착함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총재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순수하고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총재님, 저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꿈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하지만 단순한 직원으로 당신을 고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에 질렸다. 총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계약 결혼입니다. 당신은 저의 아내 역할을 하는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제 가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당신은 저에게 완벽한 상대입니다. 당신은 재정적으로 저에게 기대지 않고 저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이상적인 계약 파트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눈은 감정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쳐야 할까?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녀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총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삶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거대한 JT그룹 총재의 저택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눈에 띄는 모든 장식품들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이곳이 꿈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계약서 한 장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저택의 비서는 그녀를 민혁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마치 개인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민혁은 서류 뭉치를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눈은 감정 없이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씨, 오늘부터 당신은 저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완벽한 부부이지만
사적으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총재님, 알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방은 제 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비서에게 말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따라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넓고 화려하고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나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 저택 안에 갇혀 있었다. 밤이 되었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민혁이 그녀의 옆에 나타났다. 그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낮과는 달리 부드러워 보였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과는 달리 따뜻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낮과는 달리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총재님.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민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의 눈은 낮과는 달리 따뜻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불안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어서.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저의 아내니까요.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가 왜 낮에는 차갑고 밤에는 따뜻해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상처를 받은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민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계약 파트너일 뿐이었다. 민혁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왔던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를 아내로 택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침착함에 감명받았지만 그에게는 그녀의 따뜻함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자신의 생각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묶여 있었고 그녀는 그 계약을 깰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를 계약 파트너로만 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만 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서연은 민혁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냈다. 낮에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차가운 총재였던 그가 밤이 되면 상처 입은 소년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마음의 거리를 두려워했었다. 민혁은 서연의 태도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녀를 믿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계약 파트너로 고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그녀에게 고통을 줄 뿐이었다. 어느 날 민혁의 어머니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녀의 눈은 서연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은 제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를 이용하려 하는 속물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모님, 저는 총재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민혁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계약 그래. 계약 결혼. 하지만 당신은 그 계약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문은 당신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서연 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연 씨는 저의 아내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서연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민혁의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이 서연을 이렇게까지 보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연은 민혁의 보호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보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 왜 저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인데.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계약 관계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편 민혁의 오랜 친구이자 JT그룹의 경쟁사 사장인 이재욱이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민혁의 결혼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서연의 정체를 알기 위해 직접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한서연 씨, 저는 강민혁의 친구 이재욱입니다. 강 총재와는 오랜 친구죠.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눈빛에 경계심을 느꼈다. 이재욱 사장님, 총재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그저 민혁의 아내가 된 당신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민혁은 절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에게는 마음을 열었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민혁을 향한 질투와 경쟁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민혁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재욱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재욱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혁아, 네 아내를 만나러 왔지? 나는 네 아내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재욱에게서 멀어졌다. 재욱아, 서연이에게서 떨어져. 서연이는 내 아내야.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재욱은 민혁의 분노에 미소를 지었다. 민혁아, 나는 네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처음 본다. 네 아내는 너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보군. 그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재욱을 노려보았다. 재욱아,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네가 서연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서연이는 내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소유욕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소유욕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소유하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서연은 민혁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의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소유하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만 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서연은 민혁과의 관계가 계약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의 소유욕과 집착이 그녀를 다시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걸하는 비참한 남자가 될지언정 그녀를 다시 괴롭히는 잔인한 총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민혁의 할머니인 회장님이 서연을 저택으로 불렀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은 서연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은 제 손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를 이용하려 하는 속물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혁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서연의 정체를 알기 위해 직접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배경을 모두 조사했고 그녀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연을 경멸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총재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회장님은 코웃음을 쳤다. 계약 그래. 계약 결혼. 하지만 당신은 그 계약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문은 당신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서연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는 저의 아내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서연이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회장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이 서연을 이렇게까지 보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연은 민혁의 보호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보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 왜 저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인데.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계약 관계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편 민혁의 경쟁사 사장인 이재욱은 민혁의 결혼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민혁의 아내가 된 서연의 정체를 알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배경을 모두 조사했고 그녀가 민혁과의 계약 결혼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민혁을 무너뜨리려 했다. 재욱은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민혁과의 계약 결혼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강민혁과의 계약 결혼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협력하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당신은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을 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은 악랄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협박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재욱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한서연 씨, 당신은 강민혁과의 계약 관계를 끝내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재욱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재욱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욱은 민혁의 얼굴에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민혁아, 네 아내를 만나러 왔지. 나는 네 아내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재욱에게서 멀어졌다. 재욱아, 서연이에게서 떨어져. 서연이는 내 아내야.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재욱은 민혁의 분노의 미소를 지었다. 민혁아, 나는 네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처음 본다. 네 아내는 너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보군. 그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재욱을 노려보았다. 재욱아,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네가 서연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서연이는 내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소유욕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소유욕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소유하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혼란스러웠다. 한서연은 이재욱의 협박과 민혁의 소유욕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 결혼이라는 허울 속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의 집착은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서연의 불안함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유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두려움을 줬어. 하지만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다. 총재님,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한편 재욱은 서연의 거절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상사였던 김대리에게 접근했다. 김대리는 과거 서연의 능력을 질투하고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재욱은 그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서연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달라고 부탁했다. 김대리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재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대리는 서연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서연이 JT그룹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언론은 서연을 배신자, 돈에 눈먼 여자로 낙인 찍었다. 서연은 대중의 비난과 멸시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욱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재욱을 찾아갔다. 이재욱,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몄지. 네가 서연이에게 누명을 씌웠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재욱은 민혁의 분노에 미소를 지었다. 민혁아, 내가 뭘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네 아내는 그런 여자라고. 그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민혁은 재욱의 멱살을 잡았다. 닥쳐, 서연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너는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너는 감히 내게서 서연이를 빼앗으려 했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혁은 재욱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연은 민혁의 보호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재욱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대리를 찾아갔다. 김대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김대리님, 당신이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김대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의심하는 거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재욱 사장에게 돈을 받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대리는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대리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한서연 씨, 미안합니다. 저는 이재욱 사장에게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자백을 녹음했다. 그녀는 그의 자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의 보호를 받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고 민혁에게 갔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한서연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녹음 파일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이재욱의 음모를 폭로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독립적으로 서고 싶었고 그녀의 힘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민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했지만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 우리는 함께야.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은 그녀에게 진심을 호소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이재욱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재욱이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녀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김대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연의 결백과 이재욱의 악랄함에 경악했다. 민혁의 기자회견은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서연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순식간에 동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재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혁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혁을 찾아갔다. 강민혁,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혁은 재욱을 노려보았다. 이재욱, 네가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너는 감히 내게서 서연이를 빼앗으려 했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재욱은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혁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민혁을 질투했고 민혁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민혁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민혁은 재욱의 진심 어린 사과에 흔들렸다. 그는 재욱이 자신의 오랜 친구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재욱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서연에게 했던 짓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재욱을 내버려두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민혁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총재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감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총재님,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었어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파멸시켰지만 그것은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줬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던 두려움과 그녀를 다시 찾은 기쁨에 젖어들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연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한서연은 민혁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계약 관계도 복잡한 감정의 얽힘도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밤이 되면 따뜻해졌던 이유, 그리고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혁은 서연의 용서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원하고 그녀의 성공을 도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재욱의 음모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민혁은 이재욱이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재욱이 오래전부터 JT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재욱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연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재욱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비서실장 김민준에게 이재욱의 모든 범죄 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준은 민혁의 지시에 따라 이재욱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그의 모든 사업 파트너,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이재욱이 수년간 JT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다른 경쟁사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재욱이 JT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민혁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혁의 어머니와 이재욱의 어머니가 과거에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김민준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재욱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재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재욱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재욱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했다. 총재님,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위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재욱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재욱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민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재욱의 악랄함에 경악했다. 그녀는 민혁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이재욱의 음모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그들은 이재욱이 숨겨놓은 불법적인 사업장을 찾아냈다. 그곳은 이재욱이 JT그룹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재욱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재욱이 JT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JT그룹의 모든 기밀 정보를 빼돌려 다른 경쟁사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재욱이 JT그룹을 파멸시키기 위해 민혁의 어머니와 결탁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가 이재욱과 손을 잡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배신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서연은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했다. 총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배신했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위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민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민혁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한서연과 강민혁은 이재욱의 불법 사업장을 찾아냈다. 그곳은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다. 이재욱이 JT그룹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재욱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다. 이재욱이 JT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민혁의 어머니와 결탁했다는 증거. 그리고 민혁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재욱의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 모든 것이 이재욱의 완벽한 복수극이었다. 민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재욱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왜 이재욱과 손을 잡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서연아, 내가 너무나 한심해. 내가 내 가족을 믿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서연은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했다. 총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배신했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위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민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민혁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재욱의 불법 사업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재욱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업,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는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 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혁은 재욱을 노려보았다. 이재욱, 네가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너는 감히 내게서 서연이를 빼앗으려 했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재욱은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혁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민혁을 질투했고 민혁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민혁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민혁은 재욱의 진심 어린 사과에 흔들렸다. 그는 재욱이 자신의 오랜 친구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재욱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서연에게 했던 짓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재욱을 내버려 두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민혁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총재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감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총재님,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었어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파멸시켰지만 그것은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줬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던 두려움과 그녀를 다시 찾은 기쁨에 젖어들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연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강민혁은 이재욱의 모든 범죄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재욱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혁은 이재욱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재욱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욱의 모든 범죄 행위를 세상에 공개했다. 기자회견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재욱의 악랄함과 민혁의 용기에 경악했다. 민혁은 이재욱을 고소했고 이재욱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업,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민혁은 이재욱을 무너뜨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이재욱과의 오랜 우정,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배신에 깊은 상통함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너무나 한심해. 내가 내 가족을 믿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서연은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했다. 총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배신했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위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민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민혁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서연의 사랑에 힘입어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혁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재욱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재욱과 손을 잡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말했다. 그녀는 민혁의 아버지가 이재욱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 때문에 이재욱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재욱의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이재욱을 도우려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혁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혁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을 이용해 복수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민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재욱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민혁의 용서에 감격했다. 그녀는 민혁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끌어안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민혁은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서연이 있었고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날 밤, 민혁은 서연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혁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사랑은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연락했다. 총재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혁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말한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서연아. 민혁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 총재님, 저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감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총재님,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었어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파멸시켰지만 그것은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줬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던 두려움과 그녀를 다시 찾은 기쁨에 젖어들었다. 서연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재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그녀의 성공을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곁에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